선거 당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가격리자가 일반 선거인과 동선 및 투표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운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투표 절차를 마련하고 재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위한 행동수칙을 안내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재보궐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에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본인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 공보 등을 공개합니다. 후보자 선거 공보 등의 공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는 격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의 일시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일반 선거인과 동선 및 투표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운영합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가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여 별도의 장소에 대기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가격리자는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자는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에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발열 체크를 하고 손소독 및 비닐장갑 착용 후 번호표 순서대로 투표하는데요. 임시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은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하고 1인씩 투표가 끝날 때마다 기표용구와 기표대 등을 즉시 소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투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투표 절차를 마련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위한 행동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발표했는데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마스크와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선거인은 마스크를 써야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으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따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또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대기할 때는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하고 대화 등은 자제해야 합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 안내요원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는데요. 열이 없거나 호흡기 증상이 없다면 손소독제로 손소독 후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은 안심하고 꼭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4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 중에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조사 공표해야 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거나 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에 투표하려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선거인은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 투표와 관련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유권자들이 PC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는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눌러 찾을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는 시도, 구시군, 생년월일, 성별, 주민번호 끝 3자리 등 선거인의 본인 정보를 입력해야 선거일 투표소와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데 이때 선거인이 입력하는 정보는 투표소 검색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별도로 저장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 내 투표소는 선거 공보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 안내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세대별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투표 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 선거마다 공약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선거 공보 등을 공개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 공보 등을 공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는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5대 공약과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이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공개하는 이유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정보에 유권자가 보다 쉽게 접근해 정책 선거를 실현하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편리하게 비교하여 유권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인데요. 후보자들에게 선거 공보 등의 PDF 파일을 이미지가 아닌 문자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 권고하여 시각장애 선거인의 공약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선거일 후에는 당선인 공약을 제외하고 일괄 삭제됩니다. 특히 4월 17일까지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사이트 활성화와 개선을 위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했는데요. 자세한 현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4월 2일 기준 총 128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했습니다.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3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등 34건으로 모두 40건입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조치 현황은 경고문 게재 1건, 경고 2건, 주의 1건, 공정보도 협조 요청 59건 등 모두 63건이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 심의, 조치 내용은 경고 8건, 준수촉구 17건 등 모두 25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와 후보자 등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보장과 준법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선거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인데요. 선거법 관련 위반 행위를 발견한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식당, 태권도장, 미용실. 지난해 국선에서 등장한 이색 투표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폐쇄된 공공시설 대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색다른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된 것이죠. 이렇듯 장소는 전혀 달랐지만 투표소 내부는 여전히 여느 선거 때와 비슷해 보였던 이유는 바로 이것, 기표대 때문이었는데요. 이 기표대는 언제부터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된 걸까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기표대의 디테일, 지금 공개합니다.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나만의 공간, 기표대가 있습니다. 이 기표대는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와 함께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제 기표대로 시작해서 철제 기표대의 무거움을 개선한 가벼움 알루미늄 기표대, 그리고 현재의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종이 기표대로 바뀌었죠. 이 종이 재질의 일회용 기표대는 부피가 큰 철제와 알루미늄 소재 기표대보다 관리도 편리하고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표대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먼저 공장에서 인쇄물을 부착한 종이판을 제작하고요. 테두리와 다리를 연결한 후 접어서 각 투표소로 배송하면 투표소에서 펼친 후 나머지 부품들을 조립해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과거의 기표대는 기표막이 있어 분명 사방이 막힌 형태였는데 현재의 기표대는 기표막이 없이 왜 뒤가 뚫려 있는 걸까요? 이는 2014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개방형 기표대로 투표지를 촬영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엄숙한 투표장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가림막이 없다면 내가 투표한 것을 누가 보는 거 아냐? 걱정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비밀 투표를 모든 기표대는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기표대 측면이 정면을 향하도록 배치, 일정 간격을 두어 떨어뜨리고 있고요. 가림막을 원하는 유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여러 사람이 투표하는 장소이니만큼 방역업체에 의한 사전 소독은 물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시로 소독해 관리되고요. 모든 투표소 입구에는 체온계를 비치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도 되겠죠?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시작되는 기표대. 다가오는 4월 7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도 이곳에서 시작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선거의 디테일이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4월 7일 선거일 투표만 남았는데요. 만약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 배달된 후보자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투표소를 반드시 확인 후에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